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인 증자, 그 중에서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으로 주가의 악재라고 알려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장된 회사가 돈을 끌어오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 주식을 추가로 찍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찍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즉 증자입니다. 증자란 말 그대로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말합니다. 증자 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눌 수 있는데,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주들에게서 받은 주식 대금으로 회사는 주식 발행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해 이를 수요자들에게 팔면서 일정한 가격을 받는 유상증자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과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와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모두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시중에서 끊임없이 유통되긴 하지만 보유 주식에 대해 회사가 지는 책임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 배당금 지급에 대한 고민이 고작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주가가 부진하면 경영진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주식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증자 방식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그 형태와 방식이 다양합니다.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주주 배정 방식,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거래업체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방식, 그리고 신주에 대한 권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법인 일반 배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인 유상증자가 항상 투자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유상증자의 결과는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주식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져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는 보편적인 사실로 통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상증자가 주가의 하락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유상증자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지를 살펴보며 기업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자에 나서는 회사만이 유일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유상증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면 이는 해당 회사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추가적인 순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회사가 제3자 배정에 나서는 경우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도 주식 가치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한 작은 회사가 삼성전자에 제3자 배정을 했다면 이는 주가를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성격이 불투명한 투자자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면 이는 일반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시장 경쟁력을 가진 상태에서 유망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면 배정 방식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제3자 배정을 하는 경우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상증자의 개념과 유상증자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